조조 영상 만든다고 했던 것을 잊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파리올림픽 기념 퍼리올림픽이라던가 여동생 특집이라던가 무라타 역회 특집이라던가 아무튼 바빠서 못했으니 내 탓은 아닌 듯함.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조 주인공 특집에 이어서 조조 2탄으로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조조 역대 최종 보스 특집인가요 선생님? 비슷합니다. 조조 역대 주인공 옆에 붙어있는 죽어야만 했던 조조 친구들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배야일꾼 한량총수입니다. 인간의 창가는 용기의 창가. 일부 팬텀 블러드의 주인공 조나단의 파문 선생님 제펠리 남자. 과거 아버지가 유적 발굴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돌가면을 쓰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여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버지를 직관하게 된 제펠리 남자. 이 사건 이후 흡혈귀에 대항하는 법을 찾다가 파문의 힘을 수련하여 파문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 후 디오 브란도가 돌가면으로 흡혈귀가 되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매차쿠차 조나단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후 남자라면 뿅 갈 수밖에 없는 미친 기행과 함께 개구리 폭행으로 조나단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남작은 스승이 되어 그에게 파문의 힘을 전도해주죠. 그렇게 수련을 하던 중 디오가 짱 박혀있는 것을 알게 되자 남작은 조나단과 외건을 데리고 디오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힘을 키운 디오와 디오 따까이들과의 전투에서 조나단이 목숨을 잃게 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굳히고 남작은 조나단 구한다고 다커스에게 필살의 기술을 날리지만 오히려 역관광 당하게 되면서 지 역시 생명이 위독한 순간에 처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조나단에게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바쳐서 조나단을 각성시키는 것을 끝으로 결국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죠. 참고로 패션이 최악이라고 조롱받았지만 남작의 모자는 다들 은근히 탐이 났는지 남작 4호 스피드 웨건에게 갔다가 50년 뒤에 손자인 시저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선생님 근데 체펠리 남작이 친구? 미래의 돈줄 스피드 웨건은 이때 죽지 않았으니 체펠리 남작에도 넣어서 구색 맞춰야죠. 영혼은 두고 간다. 2부 전투조류 조셉 조스타의 소울메이트 시저 체펠리. 호텔 식당에서 껄렁대며 시비를 거는 조셉의 장난을 라끈하게 받아치면서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만남 초반만 하더라도 자신의 조부인 체펠리 남작이 조나단 가문의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기에 시저는 조나단에게 좋은 감정이나 없었죠. 하지만 조셉과 와무를 비롯한 기둥 속 사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숙명에 의해 시저는 조나단과 함께 파문 스승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렇게 옛 스승 리사리사와 재회하게 됩니다. 리사리사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죽음을 넘나드는 지옥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시저는 조셉과의 뜨거운 사랑 아니 뜨거운 우정을 쌓게 되고 둘은 우정의 힘으로 리사리사의 최종 신화를 돌파하고 드디어 기둥 속 사내 중 한 명이 와무와 숙명의 대결을 펼치러 출발합니다. 하지만 드디어 선대 체펠리 가문 남자들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저는 풀발기하여 홀로 무모하게 적진에 돌입하여 와무와 단둘이서 싸우게 되는데 걱정과는 달리 초반의 시저는 자신의 특기인 샤본 커터로 와무의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가지만 결국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한 탓에 역으로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시저는 죽기 직전 최후의 순간 와무의 해독제 피어스를 빼앗은 뒤 자신의 피로 만든 파문 샤봉을 날려보낸 뒤 혼절하고 그대로 그 위로 거대한 십자가 형태의 바위에 깔려 최후를 맞이하죠.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라이벌이자 친구인 조셉을 위해 체펠리 가문의 영혼을 주고 간 시저의 숭고한 희생은 수많은 조조 팬들의 심금을 울렸었죠. 조스타 일행의 아름다운 전사 3부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구조 조타로의 엄마를 담아한 자 각효인 노리아키 고딩 주제에 혼자 이집트 여행 갔다가 디오의 씨앗에 의해 세뇌당해버린 각효인은 조타로를 죽이려는 자객으로서 첫 등장합니다. 초반 각효인은 자신의 은밀한 스탠드와 학교 임무를 이용하여 조타로를 궁지로 몰아넣은 듯 하지만 민간인을 싸움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분노한 스타 플래티나에 의해 개같이 두드려 맞음으로써 세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디오의 씨앗을 제거해준 조타로에게 감동한 각효인은 조타로의 엄마 홀리 조스타를 얻기 위해 이집트 여정에 함께하죠. 그렇게 각효인은 조타로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면서 디오가 보낸 암살자들을 처단하고 고대하던 디오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디오 따까이들도 다 조져놨겠다. 한순간에 다구리 까서 이지하게 결말을 내버려 했지만 더 월드의 진정한 힘을 각성한 디오한테 배빵당하고 그대로 물탱크에 안착. 동료들 역시 더 월드에 의해 개패같이 두드려 맞고 있는 모습을 직관하던 카크요는 더 월드의 배빵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자 이대로 죽기는 억울했는지 카크요는 디오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필살의 두뇌 풀가동을 시전하여 더 월드의 진짜 능력이 시간 정지임을 알아내죠. 그대로 물탱크에 있던 카크요는 스탠드로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시계탑의 시계를 망가뜨려 디오의 능력이 시간 정지임을 알리는 것 끝으로 장엄하게 전
선사합니다. 디오에 의해 전멸당하기 직전에 놓인 위기의 순간, 디오의 능력을 간파하여 더 큰 희생을 막아낸 카쿄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동료들을 위해 다행 메시지를 전한 카쿄인의 죽음은 조조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4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의 주인공 히가시카타 조스케의 짱치 니지무라 오쿠야스. 자신의 형 케이초와 함께 나쁜 짓을 하던 중 조스케와 조우하죠. 손을 휘저는 것만으로 공간을 삭제해버린 스탠드 더 핸드의 주인인 오쿠야스는 조스케를 참교육시키려 했지만 역시나 빡통대가이라 그런지 그 핏줄을 물려받은 조스케의 재치에 어이없게 제압당합니다. 그 후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이때도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신의 친형 케이초의 스탠드에 의해 어이없게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적이었던 조스케가 툴툴거리면서도 자신을 고쳐준 모습에 감동하고 조스케가 형이랑 싸우면서 자신의 형이 못난 아버지를 위해 그동안 진짜 쓰레기 짓을 해왔다는 집안의 비밀까지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조스케와 친구로 거듭나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형인 케이초는 끔찍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조잖아요. 아무튼 이처럼 조조답지 않은 학원 일상물 옴니버스식 전개 속에서 오쿠야스는 조스케랑 같이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마을을 쏟아내면서 소소한 재미를 전달해주죠. 심지어 최종 보스와의 결전에서조차 주인공인 조스케 대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이전 시리즈의 재물들과는 달리 끝까지 죽지 않고 부활하여 주인공 조스케를 구해주며 최종 보스를 처단하는데 일조합니다. 배경도 그렇고 스토리도 가장 이질적인 조조라는 평을 듣는 4부에서는 이처럼 근본적인 조조의 인가요를 깨버린 연출과 전개가 나오는데, 그 상징이 바로 미워할 수 없는 바보 오쿠야스입니다. 파시온의 호위팀, 아니 부차라티 갱의 리더, 오브 황금의 바람의 주인공 조르노 조바나와 함께 극을 이끈 더블 주인공 킹메이커 브루노 부차라티. 우연히 조직원에 대한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르노 조바나를 만나게 되고, 조르노를 후루룩 짭짭함으로써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 그렇게 부차라티는 조르노와 만난 지 5초 만에 배틀을 하면서 서로의 합을 나누던 중 거리에 흔한 아이들까지도 마약에 빠져 있는 것이 자신의 조직 때문이라는 불편한 진실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를 하면서 조르노는 부차라티가 사실은 선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약을 파는 조직과 보스를 없애고 싶으니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차라티에게 부탁하죠. 부차라티는 사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위해 조직 파시오네에 들어갔지만 마약만은 금기시했던 자신의 조직이 실은 마약 유통을 전담했다는 것을 깨닫고 조르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르노를 자신의 조직팀으로 넣어줍니다. 보스를 제거하여 마약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그때부터 부차라티는 뛰어난 두뇌와 부드러운 리더십,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팀을 이끌며 조직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조직에서 내려온 호위 임무까지 성실히 수행하죠. 그렇게 보스의 지령에 따라 보스의 딸 트리시를 목적지에 데려다주면서 보스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보스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혈육을 직접 죽이려고 했던 쓰레기인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직접 보스를 죽이려 하지만 보스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의해 복부를 관통당하며 그대로 사망한 듯 보였지만 조르노에 의해 간신히 탈출 성공. 그리고 조르노의 스탠드로 겨우겨우 상처를 회복하여 다시금 보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점부터 부차라티는 죽은 것이 사실이었고, 조르노의 골드 익스피리언스가 준 생명과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좀비 같은 상태로 끝까지 버티며 최종 보스와의 맞대결 속에서도 약을 유통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키 절대악인 보스 디아볼로를 처단하기 위해 남겨진 조르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덕분에 조르노에게 화살을 전달하여 작가 공이 궁극의 스탠드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키엠을 소환하여 디아볼로를 처단하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주인공 조르노를 뛰어넘는 가슴 뭉클한 서사와 눈물겨울 헌신 끝에 역할을 다하고 하늘로 승차하는 그의 모습을 본 독자들이 황금의 바람의 진 주인공은 부차라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와 턱 주가리에 있는 건 턱수염이 아니라 문신 6부 스톤오션의 주인공 구조 조린의 깜빵 동기 에르메스 코스텔로.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일부러 편의점을 습격하여 교도소에 입소. 감옥 가는 버스에서 조린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매차쿠차 스탠드 키스도 겟. 이후 야밤에 자유하다 들켜서 질질 짜는 조린과 만담을 하면서 친밀도를 쌓기 시작하고, 자신의 복수를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조린을 도와 조린의 억울함과 조린의 파파 조타로를 구하기 위해 감옥에 그놈이 심어놓은 끈앞풀들을 제거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이 그 신부놈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최종 결정까지 조린과 함께 각성한 그 신부놈과 정면 대결을 펼치지만 결국 푸치에게 양팔이 절단나면서 에르메스는 허망하면서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대개 조조 시리즈 최종 결전 속 조력자들은 엄청난 감동 혹은 조조들의 미친 각성, 목숨 한번 살려주기 등 주인공보다 멋진 모습을 각인시키고 안타깝게 사라지기 마련인데, 에르메스는 짱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조린 도망가게 하는 게 전부였고,
그리고 죽음 묘사도 조촐했던지라 사실 독자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기에는 부족했죠. 뭐 솔까말 이런 최후가 사소하다고 느낄 정도로 6부는 존인 설정부터 시작해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조잡한 결말까지 해서 진탕 욕을 먹었던 시리즈인지라 사실 LMS 최후랑 상관도 없이 김승새끼님 FF는 친구도 아닌가요? 언급조차 없는 건 좀... 걔는 인간이 아니라 스탠드 도구잖아요. 응애 조조들도 알 수 있는 조조 시리즈의 국룰 그 첫 번째, 조조 주인공의 짱친들은 주인공을 위해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해 짧게 정리해봤는데요. 선생님, 조조 시리즈에서 왜 꼭 주인공 짱친들은 죽어야만 하는 건가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바야흐로 1987년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인 아라키 히로이코 센세가 숙련된 파문전사라서 까먹으셨나 본데 1960년생인지라 당시의 만화 국룰은 무조건 지금 조조 시리즈 플롯이 정답이었던지라 주인공 친구는 무조건 각성제로 쓰이고 죽는 게 맞아요. 사실 이외에도 조조 국룰을 설명드리자면 존나 중요하고 강력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족밥인 빌런이라던가 배신 안 할 듯 하면서 배신하는 배신자라던가. 알았으니 다음에는 시리즈별 빌런 해주시는 거죠.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